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미 지난 대선부터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없고 보조 기기일 뿐이다 설명을 했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어 장치, 요 노트북. 요 노트북이 정확한 사양이 뭐냐? 제어 장치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틀에 넣고 이것을 일체형으로 부릅니다. 이제 붙었다 이거죠. 제어 장치 일체형으로. 제가 보기엔 노트북을 낀 건데 그냥. 그리고 계속 제어 장치에서 설명해요.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품은 아이패드 U330 터치라고 하는 레노버에서 나온 노트북입니다. 아이디어 패드. 그렇군요. 아이디어 패드 330 터치 스크린 되는 기종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 교체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3월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 전량을 폐기합니다. 새로 제작하겠다고 제안을 하라는 제안 요청서를 2013년 3월에 선관위가 냅니다. 이런 걸 보통 RFP라고 하죠. 업체한테 이제 제안을 그렇죠. 하라 그거죠. Request for Proposal. 프로포즈를 내라. 우리가 발주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라. 네. 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넣어서 요기에 맞춰서 니네가 입찰을 해. 이런, RFP 문서예요. 이 문서를 내용을 쭉 보다 보면, 4월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6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은 195대를 11월에, 그리고 2차분은 올해 2월에, 나머지 1183대를, 이런 내용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을 없애라. 왜냐하면 이 기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외부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 1378대. 금액으로는 11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전자입찰을 붙였어요. 그리고 레노버가 입찰을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8월 기준으로 터치 스크린을 이 선관위가 제시한 스펙에 맞게 생산하는 브랜드가 레노버밖에 없었기 때문에 10월에야 삼성, LG도 터치 스크린을 내놨다. 이 요구한 스펙에 맞는. 사실은 왜 꼭 터치 스크린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리고 어차피 삼성, LG가 10월에 상용으로 생산을 하면 100대, 1000대 납품하는 거야. 11월과 그 다음 해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레노버가 단독 입찰해서 단독으로 이걸 따갔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좀 저는 이상합니다. 찝찝한 부분이 있으나 여하간 레노버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전에 썼던 걸 전량 폐기하고 네. 새로 체제를 갖추려면 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노후해서 네, 오래된 시스템에 이전에 오류가 노후했어요.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에러율도 좀 높고 노후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돼서 새거 하겠다. 사실은 그 장비들도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기종이에요. 레노버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우선 이 레노버 노트북 자체가 문제다. 왜냐? 2006년 BBC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차이나 PC 레노버를 의미하는 겁니다. 2005년에 IBM PC 사업부가 이 레노버에 팔려요. 중국에. 그래서 2006년부터 사실은 중국 정부에 들어왔던 레노버 PC를 16,000대를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2006년에 BBC가 벌써 오래전이죠. 보도를 해요.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이유가 밝혀진 것은
13년이 들었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리뷰라고 호주의 유력지입니다. 경제지 중에 호주의 1등지예요. 여기서 어떤 기사를 했냐면 정보기관들이 레노바 PC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죠? 네. 완벽합니다. 네. 파이낸셜 리뷰가 이런 기사를 내요. 7월에, 작년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유가 뭔지 잘 안 나와요. 요 기사 말고 또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칩에 멜리셔스 회로, 악성 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칩을 설계할 때 그 칩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여기서 백도어라고 하면 사용자 모르게, 뒷문이죠. 사용자가 전혀 알지 못하게 접속해서 그 PC를 액세스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백도어가 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설계할 때. 그거를 2006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은 2013년에야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근데 그 칩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 영국의 관련 연구 기관이랍니다. 보안 관련 기관. 그래서 영국 인디펜던트에서도 같은 기사를 내요. MI6나 5 다 영국 정보기관입니다. 레노바 컴퓨터를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미국에서 2006년에 PC 금지한 그때부터인 거죠.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드웨어와 그리고 펌웨어라는 데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펌웨어는 뭐냐면 PC는 키보드도 있고 하드 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드웨어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윈도우가 깔리죠. 운영체제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기계가 이 운영체제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 키보드 있어. 나 모니터 달렸거든? 인식하는 거. 네. 그러면 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아주 기본적인 운영체제. 왜 PC를 딱 키면 처음에 까만 화면 나오고 삐삐삐 하고 메모리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소프트웨어가 펌웨어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아예 칩에 그런 설계가 있고, 그리고 그 칩을 운영하는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펌웨어에 문제가 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레노바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5개 나라에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레노바 제품을 쓰지 않는 걸로 이미 10여 년 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국정원이 다 알거든요. 당연히. 정보기관끼리는 정보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뉴스는 민감한 뉴스죠. 사실 이런 짓은 중국이 레노바를 통해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시스코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거기다가 이런 해킹을 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했다고 스노우든이 폭로하기도 했죠. 최근에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이전의 IT 업체들 걸 다 중국 걸로 교체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노바 제품은 그런 혐의를 일찍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레노바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런 칩에 이런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답니다. 네. 이 관련 연구소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무척 긴 답변이 왔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졸라 어렵다. 표현이 딱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졸라 어렵다. 그걸 어쨌든 이 기관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뭐 서방 국가와 이런 첩보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투표 권리야말로 사실은 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런 제품 투표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제어 장치 노트북을 구입할 거면 국정원에서 이러이러하니
하지 말라. 네. 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달 있으면 우리나라 제품 나오니까 그걸로 해. 하지 않았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무선 블루투스 외부 통신 기능이 제거돼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입찰할 때 그거 빼고 넣어. 네.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건 거죠. 자동차에 바퀴가 5개여야 해. 이렇게 걸면 5개 충족시켜야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갑의 마음인 거죠. 근데 유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려. 했거든요? 아니, 안 빼고 납품했어요. 이 납품된 PC에는 무선 네트워크 카드가 있습니다. 업자가 발주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납품할 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여기서부터. 자격 미달이죠. 빼라고 했는데, 안 빼고 넣어. 사실은 빼면 가격도 더 떨어져요. 사는 갑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에서 입장에서는. 제가 가격도 알아봤는데, 대략 그 인터넷상에서 파는 게 15불에서 20불 사이, 낱개로 25불 사이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이제 여기 집어넣을 때는 벌크로 할 테니까 가격이 몇천 원대로 떨어지겠죠. 어쨌든 가격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낀 채로 납품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이라면 그냥 받았어요. 여기까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사람이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파는 사람이 싫다. 낄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지원신가에서 낀 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는 카드는 그냥 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팅할 때 펌웨어 거기서 디세이블을 시켰다는 건데 그럼 인식을 못하죠 보통. 근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진 아주 소수의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선관위에 해서 이미 몇 달 전에 대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레노버사에서 완전히 분리되려면 제거돼야 되는데 이를 제거했냐 물어봤어요.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냐. 제어 장치는 차단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칩셋은 메인보드에 통합되어 있어서 이를 제거할 경우에 제어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공식적인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마더보드라고 하는 보드, 기판, 컴퓨터의 메인 기판에 무선 칩이 아예 처음부터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예. 이거 뽀개야 되거든요. 작동하지 않을 수,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뻥이다. 왜 뻥이냐?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팅될 때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랜 이걸 디세이블 시키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할 테니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명은. 자, 먼저 여기 사용된 네트워크 카드가 뭐냐? 보면 인텔에서 만든 와이어리스 앤 7260 플러스 블루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거기 껴있는 카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2가지 형태로. 인텔에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걸 파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드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에 가면 이 자세한 스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어떤 형태로 끼느냐, 뭐 굉장히 많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드 폼 팩터라고 해요. PCIe 하프 미니 카드 또는 M2라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끼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하는 걸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 놈을 그러면 어떻게 그 PC에 장착을 하느냐? 레노바의 하드웨어 메인테넌스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꼼꼼하시네요. 여기에 U330 터치 매뉴얼 89페이지를 보면 이름이 이겁니다. 요 장치를 액세스하거나 리무브 하려면 이런 부품을 FRU라고 불러요. 자, 필드 리플레이서블 유닛. 공장에 돌려보낼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컴퓨터 부품을 FRU라고. 고장났어요. 다 들고 갈 게 아니라 야 그거 바꿔 끼면 돼. 딴 걸로. 네.
FRU 부품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거 금방 교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제거하려면 U330 터치 제품 해당되죠? 제거하려면 나사를 빼라. 그리고 꺼내라. 이게 다예요. 그냥 납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끼고 넣고 나사 돌리고. 나사를 돌려 빼라. 나사를 돌려 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칩에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빼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작동 안 되고 아니에요. 도라이바가 뭐야? 전날 요시간체 하다가 시간. 도라이바가 뭐야? 말했으니까. 도라이바로 돌려가지고, 십자 도라이바로 띵띵 돌려서 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거로 디세이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안 뺐냐는 거지, 나는. 빼면 간단한 것을 끽해봐야 1000대 조금 넘잖아. 성관이가 업체 쪽의 그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일일이 또 다 해부해서 빼고. 아니, 그거는 납품할 때 빼라고 하면 되지. 납품할 때 조립공정에서 이거 넣지 마 그러면 되죠. 간단한 일이잖아요. 조립공정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뚜껑 덮기 전에. 그렇잖아요? 안 뺐냐고 왜. 이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무슨 이유로든 이걸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뜯어가지고 풀려고 하면 공임이 들어가서 단가가 오파가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받아서 뜯으면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안 뗐냐고. 그러면서 이게 통합되어 있는 칩이라서 뜯을 수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뭐냐. 자, 이런 게 이제 바이오스. 아까 펌웨어라고 했는데 바이오스가 바로 컴퓨터 펌웨어의 일종인 거죠. 그걸 바이오스라고 베이직 인풋 아웃풋. 키보드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그걸 설정하는 이런 화면 보셨죠? 안 봤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부팅되는 순간 대를 누른다든가 F8을 누른다든가 뭐 있어요. 키를 누르면 나와. 어쨌든 여기서 디세이블, 이네이블 이걸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죠. 장치 관리자.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와이어리스 이런 게 안 나오게 한다는 거야. 작동하지 않게. 그래놓고 이걸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안 카드를 집어넣어서 이 프로그램이 무결성인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건들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건들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또 했다. 이렇게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아무도 수정하거나 건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돌린다는 거죠. 보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펌웨어, 바이오스를 조작하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력화될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펌웨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펌웨어는 이 보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핸드폰이든 뭐든 펌웨어 제작자가 너무 많아요. 펌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PC의 펌웨어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1명, 외국에 3명 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펌웨어를 조작해서 거기 보이기로는 디세이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에이블로 시켜놓고, 이네이블로 시켜놓고, 작동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장치 관리자, 이 컴퓨터 안에 이런 장치들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데서도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왜 PC에 보면은 무서운 안테나 뜨잖아요. 이렇게 칸수, 3개, 4개 막, 와이파이 연결하면. 네. 그 칸도 안 나오게 하고, 연결 안 된 것처럼. 그러면서도 특정 프로그램과 몰래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능하냐. 그 4명 다, 무슨 5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당연히 가능하다. 그것은 그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거다, 그냥. 이게 무슨 대단히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요. 아니라요? 말해봐, 혼나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을 시켜놓고 장치관리자에서도 뜨지 않으니 이제 원천 차단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엔지니어 레벨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위에 운영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당연히 무결성으로 나오지.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투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선관위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도 이 투표 분류기에 액세스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장당 7정 일로 와라. 물론 이 뒤에 심사집계부가 있고 사람들 다 분류해내는데 그게 다 걸러내지 라고 말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건 그러나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우선 이 기계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빠진 것은 와이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와이파이가 돼야 어쨌든 이걸 잡아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6월 4일 오후 11시 10분 중구 구민회관 3층이 개표소였어요. 당시에 KT 와이파이가 중구 구민회관에 제공됐어요. 이거는 개표소에서 원래 개표 현황을 유선망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선. 그거 백업용으로 와이파이가 들어간답니다. 모든 개표 현장에. 자, 그럼 조건을 다 갖춰졌잖아요. 이건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제거됐어요. 자,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이 노트북에 펌웨어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랜이 개표 현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완벽하지 않다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사실은 엔지니어 레벨에서 바라보면 안 완벽해 하나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선관위가 계획을 했던 대로 그 장치를 빠진 걸로 납품을 받았으면 문제가 전혀 그렇죠.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냥 빼면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내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10명이 하루만 고생해라. 도라이바 들고. 사실은 이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정말로 가능하냐 이게.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내가 레노바 U330 하나 사올 테니까 여기 펌웨어 다시 짜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어? 다시 4명한테 물어봤어요. 2명은 귀찮다. 한 명은 얼마 줄래? 또 한 명. 한 명은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 선관위를 못 믿어? 헌법기관인데? 이건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있는 분들 99.9% 다 믿어요, 전. 누군가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인데 왜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전에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 이 노트북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이대로는 네트워크 카드 빼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IT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아마도.